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 넷플릭스 인기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덕분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놀이 문화에 푹 빠졌다는데요. 필리핀 도심 한복판에 세워진 거대한 인형 앞에서 이 놀이를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놀이는 술래가 벽을 보고 이것이 피였습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다가 구호가 끝남과 동시에 뒤를 돌아봤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내는 놀이인데요.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꽃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나팔꽃, 2번 진달래꽃, 3번 무궁화꽃.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보기 1번 나팔꽃, 2번 진달래꽃, 3번 무궁화꽃.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두 의원님. 네. 언론중재법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5시에 또 여야가 다시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하고 있는데. 협상은 계속하고 합의는 안 합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예, 왜냐면은 대통령께서도 이제 귀국 기내 유엔 다녀오신 뒤에 기내에서 국제사회나 국내 걱정과 우려가 많다라는 지적을 하고 이게 조금 기류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민들을 이제 잘못된 언론 보도로의 피해와 명예훼손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그 방법을 이제 저희들은 한 해 한 4천 건 되는 언론중재위 사건에서 그 사람들이 빨리 정정 보도나 반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하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아니란 것은 한 해 한 270건 정도 되는 언론사 상대, 언론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5배 징벌적 무기를 줌으로써 그 말하자면 언론이 좀 겁을 먹어서 이제 이런 오보를 안 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도 이제 걱정하는 편지를 냈고 국내 여러 인권단체 언론체 반대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협상할 때 그거를 좀 번지수가 좀 잘못되었으니 빼고 언론 정정보도, 반론 보도를 좀 강화하자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이제 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뭐 여야의 어떤 입장 차이가 워낙 컸고요. 지난 8월 30일 날 합의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8인 협의체를 둬서 11번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결과를 보면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본회의에서도 올리지 못했는데 크게 쟁점은 세 가지거든요. 정정보도 청구권, 지금 뭐 최영두 의원이 얘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열람 차단 청구권 이렇게 있는데 정정보도 청구권 관련돼서는 의견이 없고요. 과거에 그동안에 어떤 논쟁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열람 차단 청구권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 다시 이제 만나서 원내대표가 이제 논의 중인 것을 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 이렇게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시간 둬서 또 합의가 되겠느냐? 내일은 되겠느냐? 합의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정도는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네. 저는 지금 마지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언론인들의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 이야기라든가 마지막 원내 지도부 이야기 간접적으로 들어보면은 이거 정말 그 징벌적 손배라는 것은 실제로 얻는 실익보다 이 여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역풍이 있겠다 해서 징벌적 손배는 조금 빼는 것으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가 되는데. 최영두 의원님.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부 반발이 너무 크니. 아니, 요거는 이제 징벌적 예. 손해배상이라고 하지만 이 법 자체가 이제 언론중재법인데 가장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출발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구제법의 접근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여야 협의 과정, 합의 과정에서의 여러 이제 안들이 나왔는데 과연 이 부분을 뺐을 때 이 법의 의미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본래 취지도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언론중재법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관역을 잘못 잡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국제사회 여론도 그렇고 이게 유엔 인권보고관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보면은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이 항상 그 기본권의 제한을 초래할 수가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위축 효과, 봉쇄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공직자라든가 권력 비리에 대한 이 자유로운 감시, 비판이라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고 민주사회를 위한 지탱하는 하나의 공기인데 그것을 자칫 위축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있습니다. 뭐 비례성의 원칙, 그다음에 적법성의 원칙, 뭐 또는 뭐 그 명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이 있고 국내도 헌법상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못 근데 이런 겁니다. 10억짜리 손배소를 해가지고 나중에 5년 뒤에 3년 뒤에 받은들 그 사이에 물질적 피해는 지금 법원 판결도 됩니다. 경제적 피해는 측정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 명예에서의 피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 늦어지면 회복도 안 돼요, 사실은. 네. 어지럼증 생기고 그러면. 제가 하나 언급을 좀 하고 싶은 최 의원님이 이제 기본권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 과정이라는 것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 자유권적 기본권과 관련된 치열한 싸움의 과정이었어요. 특히 이제 언론 자유에 대한 싸움들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도로 봤을 때 언론의 자유가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이만큼 확장이 된 반면에 이 언론의 침해에 의해서 개인적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에 구제받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 법이 나온 겁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119님께서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 웃음이 퍼져나오는 말씀입니다. 징벌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얘기하고요. 2606님 형사처벌법 아닌데 손해배상을 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무튼 언론중재법,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죠. 지금 네, 언론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언론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언론중재법 아무튼 어찌 되는지 처리가 이번에도 좀 안 될 것도 같고 강행할 것도 같다고 하는데 지켜보시죠. 7595님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정정보도 청구권을 확대해 주십시오. 돈보다는 보도한 내용과 동일한 크기의 사이즈로 정정보도를 해주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왔습니다. 네. 아무튼 민주당에서 언론개혁을 위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첫 단추다, 첫 발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언론개혁에 대한 많은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거 뭔가 좀 잘 설명해 주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좀 민주당이 네네.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언론중재법 얘기를 하더라도 다 50억 원은 어떻게 됐어요? 화천대유는요. 어지러우면 50억 원 주나요? 계속 그 얘기만 물어봅니다. 곽상도 의원 퇴직금 50억 원 나온다는 얘기가 여의도에서 그 국민의힘에서도 뜨겁죠. 그렇죠. 이건 사실은 깜짝 놀랄 일이죠. 이제 한 회사가 토지 공영개발인가요? 공영개발을 같이 최영도 의원님 목소리 힘이 없으셨네요. 해가지고 이게 3억 5천만 원 투자한 사람들이 4,040억 원 배당금 수익을 얻었다는 것도 놀랍더니 세상에 그 대리급 곽상도 의원 아들이라고 합니다만 대리한테 퇴직금을 50억을 주고 산재라고 하고 하는 것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도대체 돈이 얼마나 어떻게 돈을 이렇게 벌었길래 이렇게 돈이 펑펑 쓰여지고 그 돈들이 다 어디 갔나 4,040억 원이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전 역사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한 2개월 동안 특별검사 해가지고 대선에 영향 끼치지 않도록 빨리 신속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차제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내자. 대선 전에 빨리 특검하자. 박성준 의원님.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제 50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상식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대리가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최영도 의원도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어떤 처리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추석 전에 이미 50억 원이 받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 50억 원 받은 사실을 감추고 이 문제를 이재명 지사의
프레임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랬대요, 최영도 제 의원님? 얘기 좀 감추려고 그게 감춰집니까 그게? 좀 감춘 거죠. 뭘 그게 왜 그러냐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드러난 걸 보면 50억을 받은 사람이 곽상도 의원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하면 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사죠. 감출 수 있습니까? 지금 수사 과정은 이렇게 크게 방향이 돼 있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하실 말씀이 많을 테고 이 역사가 우리 따져보니까 역사가 참 많은 땅입니다. 많은 땅인데 지금 이 땅에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요. 이 대장동 일대에 신고된 토지거래 건수를 한번 2006년부터 2014년간 한번 뒤져봤어요. 9년간 해봤더니 그때 토지거래 건수 194건 중에 80%에 이르는 154건이 2009년 11월 이 개발 착수될 시점에 집중됐는데 네. 여기에서 한 30% 이상의 땅을 부동산 개발회사 C7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요. 근데 C7이 누구냐? 이번에 등장한 그 4,040억을 나누어 가졌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냐가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게 뭐 LH공사에서 뭐 이게 저 이전 정부까지 그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전 정부까지 다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얻고 그리고 또 하나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오르고 전세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득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리고 이런 수익 분배 구조 그리고 이런 개발 구조의 설계자가 이재명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이제 이전에 말하자면 경제이익 공동체 같은 거죠. 아니 네. 이렇게 보세요. 조영주 의원님. 공당의 태도를 먼저 한번 짚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관련된 부분은 이미 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곽상도 의원의 50억 원 아들의 수령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라고 하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조사와 선수사를 통해서 곽상도 의원이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그럼 화천대유가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왜 이런 아들이 취업을 하게 됐는지 그럼 곽상도 의원은 이 사실을 알게 됐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의 소재를 물어가는 것이 공당의 태도이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책임 있는 모습인데 여기는 뭐 어떻게 한 거냐면 곽상도 원건에서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데 뭐냐면 하지 마시고 아니 화천대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천대유의 가장 이야기해야죠. 박성주 의원님. 아니 화천대유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상조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냐면 국민의힘 내부의 진상조사를 만들어서 곽상도 의원부터 해서 출발을 해서 당시에 있었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선 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조사를 한 다음에 후 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탈당 문제라든가 정당의 그런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당이니까 이쪽에 있다가 지금은 민주당 쪽으로 다 줄 선 사람들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강제 수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진짜 지난번에 우리 언제입니까 민주당이 한번 시작했던 그 드루킹 사건 때 2개월 동안 특검했습니다. 2개월 동안. 그렇게 처럼 2개월 동안 딱 쌈박하게 한번 하시죠. 보통 이제 제가 특검 법사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모든 특검이 한 13번 정도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 검찰 수사가 이어진 다음에 보완적인 개념으로서 특검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특검을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정치적 전략이죠. 이것을 시간을 끌겠다라고 하는 어떤 차원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국민의힘 관계자가 많이 있는데 빨리빨리 조사해 잡아가셔야지. 그러니까 왜 특검 안 합니까? 자, 이명수님께서 화천대유 모든 직원이 퇴직금 그리 받았나요? 곽상도 아들만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얘기했고요. 2460님 특검 2달 안에 안 끝나고 대선까지 간다에 몇 달 갑니다. 전 재산과 손목 건다 얘기합니다. 특검은 그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 때도 그렇게 정했던 거예요. 6747님께서 MB정부까지 특검을 확대하지 않나요? 그 당시 민영개발 전수조사 필요합니다. 얘기했고요. 다 안 틀었습니까 지금까지? ISY님께서 네. 최영도 의원님 저 하포 구민입니다. 마산 하포 구민. 마산 하포 구민이 항상 듣고 계시네. 왠지 모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느낌은 저만 느끼는 걸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죠. 그래서 특검을 해서 사치다 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최영도 의원께서는 지금 곽상도 의원 뭐 이거는 국민이 참 이거 어떻게 가립니까? 네. 말 참 유구무원이고 그래서 아니 지금 참 마속이고 저 뭐랍니까 우리 저 이준석 대표는 네. 그
참 뼈를 바르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아니, 이준석 대표는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저 내용을 보면요. 이 대표 미국 갔다 다녔어요. 아니 미국 다녔을 때 그러면 당대표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도 안 합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뭐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박성준 의원님 나빠. 이제 그만하자잖아요. 그 부분은. 그건 뭐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뭐 대대적인 수사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아니 이제 화천대유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여기에서 이제 곽상도 의원에 대한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박성준 의원님한테 네. 질문할게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성공한 민간 합동 개발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민간에서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갔다면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공영개발에 의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공청회도 열고요.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이제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뭐 워낙 뉴스가 많이 나와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LH 중심에서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던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의 로비에 의해서 민간개발로 넘어갔다가 이재명 시장이 되고 그 위에 이제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거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을 합작한 그것에 의해서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처음부터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성남시가 모범 사례로 된 겁니다. 5,503억 원을 받들어서 그것을 주민과 시민에게 국민에게 돌려줬다라는 것이 그동안 이제 나왔던 모범 사례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익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당히 이제 큰 이익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제 것이죠. 그 전에 이제 빨리 검찰 경찰 수사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네.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이 이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 용산 경찰서가 맡았는데 화천대유 대표 그리고 대주주를 소환 조사한 거 말고는 지금 한 게 없습니다. 그 형사 입건도 하지 않았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뭐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야권의 대권 주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그나마 이제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건이 이제 서울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을 뿐이고요. 수사가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 이재명 지사도 빨리 털기 위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선 이 대장동 게이트라는 것이 이재명 지사 스스로가 설계한 것이라고 자랑을 했고 자신의 주대로 추진한 성남시 대표적 모범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개인들이 성남 시민들이 그리고 성남시의 땅 주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땅값을 그렇게 뛰고 집값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공공이익으로 제대로 환수해야지. 사실상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이 구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답니다. 설계를 이렇게 잘못하지 않고서는. 집값 얘기를 하는데 2009년 10년 이 당시부터는 상당히 그 집값 자체가 하락세였어요. 그래서 하우스 푸어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 개발 사업이 이제 2015년부터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2015년 16년에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LTV, DTI를 이제 완화하면서 네. 집 사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이 그 당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처음에 이 부동산에 의한 개발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는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이제 그 개발 당시 할 때 공공 관련된 부분하고 민간 개발 관련된 부분을 합작했을 때 실제 이익을 얼만큼 가져올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미리 실질적으로 어떤 선제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모범 사례라고 뽑혔던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설계자라면 왜 이재명 지사는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 이걸 설계를 했을까? 그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반야님께서 이재명 지사는 나쁜 사람, 나쁜 아버지입니다. 남의 아들은 50억 벌게 해줬다고 하는데 왜 지사님 아들은 50억 못 벌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나쁜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지사가 곽상도 의원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등식이 성립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곽상도 의원한테 준 거죠? 그렇게 지금 야당에서 주장을 하면 그런 등식이 성립되는데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2010년 6월에 이게 당시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LH가 공영 개발을 포기를 합니다. 이 지역을.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떼돈 번 사람들이 당시에 무슨 아까 얘기했듯이 C7인가요? 뭐 이런 거 등등을 해서 이 땅을 많이 삽니다. 그랬다가 2010년 10월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걸 공영개발로 바꾸거든요. 공영개발을 바꾼다는 건 무슨 일이냐면 땅의 그 수용. 네.
그러니까 제일 공룡개발에서 이번에 우리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용의 어려움입니다. 좋은 땅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다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공공개발이 되면 수용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 그게 공영개발이 되면 수용을 하고 그걸 이제 완전히 공용을 하지 않고 거기에 뜻밖의 후순위는 이익은 다 가져가게 만드는 이런 구조로 설계를 해요. 이게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왜 이렇게 몇몇 민간인들이 작은 돈을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느냐. 그중에 이제 곽상도원 아들까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네. 그래서 그건 뭐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다 드러난 사람 다 이제 뭐 조사받을 수밖에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 오늘 최영도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장봉규님께서는 대장동 사건 이재명 책임이라면 고발사주 책임은 당연히 윤석열 책임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고발사주에다가 제보사주가 또 의혹이 등장해가지고. 제보사주요. 네. 아타락샤님께 LH 투기처럼 대장동 투기 세력도 전수조사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야죠. 해야 됩니까?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수사 단계가 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다 드러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50억 이야기 나왔는데요. 1,000억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하다가 이제 대부분 여기 또 이제 언론계 주시 등장하는데 여기서 아마도 우리가 짐작하는 그건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하는 뭐 김만배 대표라든가 지금 일종 네트워크를 보면은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사실은 뭐 1,000억 등장하고 하는 것들도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그 이제 예전에 이전 수사 때 나타난 게 이게 누가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 받은 거 없습니다. 근데 그게 경제적 이익 공동체라고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그걸 다 누렸고 거기에도 압력을 가했고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거대한 어떤 내부적으로 이제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남욱 변호사라는 인물인데 지금 미국으로 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민간 개발을 하고자 로비를 해서 8억 3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남욱이 천화동인 4호로 지금 대표로 돼 있고요. 조현성 변호사 천화동인 6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당시 이 사람들과 관계됐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강남이라고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의 박영수 특검이 대표 법무법인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만배 이 화천대유 대표로 돼 있는 사람은 이성문 대표와 또는 곽상도인은 대학 동문이에요, 보면. 그래서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이 하나의 큰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금 합리적 의심들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시민단체 성남시정감시연대가 오늘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복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업무를 총괄했고 또 성남시장이든 이지사의 지시를 받은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기획연출자로서 기획본부장에게 모든 지시를 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조사하고 국정감사 특검에 세워야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큰 골격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골격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곽상도원 50억이 나오면서 조금 괜찮습니다. 그건 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죠. 아니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이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하면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그 연관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프레임을 씌웠는데 실제 보니까 그 내부적으로 보니까 곽상도 의원이 들어가 있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지금 야당의 4천억은 누가 먹었냐 이거죠. 주장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여기서부터 희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먼저 이게 왜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관련된 야당의 인사들이 왜 이렇게 연관이 됐는지부터 야당 스스로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박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 당내에서 조사가 되겠습니까? 철저히 검찰 조사를 싸그리 해야죠. 7920님께서 할 말 없다는 우리 최영도 의원님, 박성주 의원보다 말 더 많이 하시네요.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4천억 50억보다 큰 4천억이 남아있는데 이건 누구 돈이며 이건 어디로 갔으며 왜 이런 구조가 생겼나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성근님이 이봐 화천대유 또 언론인 고위직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언론 개혁법 꼭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인이 사업을 했는데 그 언론인이 시행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언론사에서 그 사업을 그냥 강조하고 다 부럽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좀 말이 안 됩니다. 머니투데이 말입니다. 네. 근데 요 지금 주진 앵커가 얘기했는데 내용을 쭉 보면 제가 앞서 카르텔 얘기를 했는데 주요 인적 네트워크를 보면
검찰 인맥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언론 인맥, 검언 유착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힘의 정치인 관계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세 개의 어떤 그 기둥들이 이루어진 조직적 시스템이 지금 가동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화천대유에 이런 왜 카르텔이 등장했는지 그 중심 인물들은 어떻게 연계됐고 그 이익 구조를 어떻게 배분해서 가졌는지가 여기에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네. 왜 공영개발을 해서 성남시가 얻은 돈은 별로 없는데 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4,040억이라는 돈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실제로 또 분양대금까지 얻습니다. 그러면 돈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그러면은 그런데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느냐. 민영 개발을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되자마자 안 된다. 이거 너무 많은 돈이 개인들한테 가니 공영 개발로 돌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한 건 맞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공영개발의 구조가 SPC라는 구조를 통해서 합니다. 성남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그 구조가 희한한 것이 1차는 성남도시공사공사인가 여기서 뭐 얼마를 얻고 나머지는 다 2차는 가져가는 걸로. 근데 이걸 설명하기를 이거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는데 여기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시장이 다 해줬죠. 토지 수용 다 했죠. 그리고 대장동이라는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냐 이건 사실은 대도시에서 LH라든가 물어보면은 이런 식의 그 투자 공사 이런 그 개발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은 매우 희한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민간 개발로 하던 부분에서 공영 개발로 하는데 이 당시에서도 국민의힘 관계자들 그 당시 성남시의회는 모든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 공영 개발을 해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사실 이제 집값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순간에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올라간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의원님 설계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설계를 했냐 방치하는 설계를 했냐 이거죠. 최영도 의원님. 예. 이제 곽상도 의원 50억 게임 이거 얘기는 그만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번 합시다. 숨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예. 국감에서도 계속 화천대유 나올까요? 나오죠. 왜냐하면 이 국정감사 국토부에서 지금 이런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한 사람들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들 네. 또 무슨 경기도 공무원들 이런 분들 다 국정감사 나와서 저건 해야죠. 국정감사는 이제 크게 이번에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가 이제 이번 얘기하는 화천대유 국힘 비리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얼만큼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이제 하나 나오고 그것이 하나의 트리거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곽상도 의원과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대한 50억이 상당히 나왔다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밝히냐가 하나가 있는 거고 예. 또 하나가 이제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얼만큼 밝힐 수 있느냐 이 양대 축으로 이번 국정감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이제 이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인허가 사업이고 화천대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심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공영개발 SPC의 개발 참여할 이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정 과정부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정을 누가 하느냐 결국 성남시가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군색하지만 이야기 이럴 수 있겠죠. 이 개발 사업에 크게 하다 보면은 온갖 이제 비판이 들어오고 견제가 들어오고 고발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법조 인맥, 야당 인맥도 필요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을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용서할 수가 없죠. 2010년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되고요. 네. 2018년 이렇게 쭉 시장을 하는 기간이 정부가 누구였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재명 시장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눈에 가시지만 당시에 그러한 이 땅의 건축 허가는 시장이 내는 거거든요. 개발 허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어떤 공정관리에서 했다라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 모델로 그러니까 시장님이 자랑하신 그 모델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고 4,040억이라는 시민들이 성남시가 회수해야 될 돈이 왜 그 사람들이 갔느냐. 왜 그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큰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이제 그만할까요? 네, 그만합시다. 네. 하시는 말씀 없다더니 최영도 의원님. 아니 난 너무 궁금해. 왜 이렇게 이게 상식 좀 말이 돼요 사실은. 최가박당 지금까지 최영두 박성준 두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6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윤태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고 3년 전 아빠는 담도암으로 투병하다가